자, 파월 의장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 나와주세요. For the longer term, 안녕하세요. what we need is 파월 supply and demand to 의장입니다. get 자, 드디어 2023년 1월 첫째 주, 23년 들어 첫 번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비교할 사항은 2022년 12월 26일에 비해서 이번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은 하락폭이 약간 적어졌다. 자, 그렇다면 이 변동률은 점차 23년도에는 줄어들어서 주택 가격의 상승, 반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주택가격 지수는 하반기부터 하락을 시작하고 자, 작년 12월 말에 최저점을 찍었다. 자, 그래서 자, 이대로 가다가 과연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가면서 지지부진하게 횡보로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자, 요거는 그냥 액션이다. 요러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 자, 바로 이런 느낌인 거죠. 하이먼 민스키 이론에 따른 순간 폭락. 자, 일단은 폭등장 고점은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자, 하락이 시작됐는데 과연 자, 요런 반등의 느낌 그리고 다시 떨어질지는 자, 누구도 모릅니다. 이 그래프대로 갈지 아니면 V자 반등 아니면 L자의 자, 보합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자, 과거로 회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단지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28억까지 갔었지만 지금 현재 19년 하반기와 지금의 가격이 자, 엇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자면 강동구 명일동의 레미안 명일 솔베뉴는 14억까지 갔던 게 9억까지 떨어졌다. 구이동의 현대프라임 같은 경우는 13억까지 갔던 게 8억 8천까지. 353차는 9억 8천에서 5억대까지. 와, 요거는 이제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요 가격이 2019년 하반기 가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더 떨어졌네요. 3천만 원 정도. 자, 그리고 동대문구의 레미안 크레스티는 17억까지. 와, 동대문구가 17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19년 가격과 비슷하게 10억 5천만 원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마포의 마레푸도 나오는데 17억까지 갔던 게 지금 현재는 11억까지 자, 떨어졌다. 신반포 4차 같은 경우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31억이 24억까지 떨어졌다.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는 13억에서 8억 9천까지 9억 안쪽까지 갔어요. 자, 잠실의 레이크 팰리스도 20억까지 찍었던 게 지금 현재는 14억. 자, 신길동 레미안 프레비뉴, 자, 신길 뉴타운 15억 5천까지 갔던 게 지금은 10억 5천만 원까지. 기존의 19년 가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작년 2022년 12월까지는 많이 떨어진 거 맞습니다. 하지만 자, 23년 1월 들어서 자, 매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 기존의 저점 대비 약간 높은 금액의 자, 거래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일단은 22년 12월 21일 날 23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자, 결론 엄청 많이 규제를 풀어줄게. 자, 이런 내용이었죠. 이대로 끝나지 않고 연타를 한 번 더 날렸죠. 자, 23년 1월 3일 날 23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를 또 했습니다. 자, 이때도 자, 더 풀어줄게. 자,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자, 일단 규제 지역을 많이 해제했죠. 강남 3구랑 용산 놔두고 다 해제할 것이다. 자, 그리고 전매 제한 완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 청약 넣고 건축하는데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등기치고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완화됐다는 얘기죠. 자, 실거주 의무도 폐지돼서 전세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중도금 대출은 DSR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를 때 주담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거주 의무 폐지니까 전세 놓을 수도 있다. 분양가 9억 넘으면 특별 공급 안 나왔는데 그냥 그것도 9억 넘어도 특별 공급 팍팍 넣어줄게. 자, 이런 내용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폐지라서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안 하더라도 입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지역
일단은 없앴죠. 그리고 1주택자, 2주택자, 유주택자 청약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라서 자 일단 이 두 개를 놓고 보자면 다주택자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주겠다. 청약에 있어서 좀 더 쉽게 사고 팔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반등의 시그널 아닙니까? 자 이제부터 상승만이 남아 있다. 주택가격 상승의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떡상. 자 하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한 가지 빼고 끝났다. 자 그게 뭘까요? 금리를 놓고 볼 수 없다. 자 규제를 풀으면 뭐합니까? 이자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자 어느 순간부터 자 2016년 이후부터는 자 미국 금리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가더라. 특히 최근에는 같이 급등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금리를 올리는 걸까요? 자 파월 의장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 나와주세요. For the longer term, 안녕하세요. what we need is 파월 supply and demand to 의장입니다. get better 일단 aligned so that 금리로 housing 인해 prices go 한국 up at a 집값이 reasonable level, 폭등, 복락한 at a 것에 reasonable 대해 pace, 심심한 and that people can 사과의 afford houses 말씀을 again. And I think 드립니다. so we 그러나 probably in 미국 the housing 물가가 market have to go through a 너무 많이 correction 올라서 to get back to that 어쩔 수 place. 없이 The 금리를 FOMC 올릴 is 수밖에 strongly resolved 없네요.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물가 안 잡히면 And we will 저 keep at it until the job is done. 잘리거든요. 자, 파월의 말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자, 집값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속도로 오를 수 있도록 너무 빨리 집값이 오르더라. 다시 집을 살 수 있도록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 물가를 2%로 떨어뜨리기 위해 굳게 결심한 상태다. 자,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물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 최근에 물가를 보더라도 8%에서 7%대를 유지를 했고요. 자, 23년 1월 12일 날 새롭게 발표가 나죠. 자, 예상치는 6.5% 드디어 6%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자, 얼마나 나올지는 기추가 주목이 되더라. 자, 그래서 6%에서 8% 사이의 물가 상승률을 자, 2%까지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고금리를 자, 포기할 수 없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주요 IB 자, 투자 은행 절반 이상이 최종 금리를 5%에서 5.25%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의 1차 목표는 최종 금리는 5% 남짓이다. 자, 요 금액을 유지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물가는 자, 5%까지 일단 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분위기를 봐서 2차 목표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2%가 유지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금리가 대략적으로 2% 남짓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자, 왜요? 과거를 봤을 때 물가 지수는 대략적으로 자 2%에서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니까 과거의 만큼 물가를 유지시키고 자 금리도 과거만큼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코로나 이전의 기록을 봤을 때 자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랑 미국 기준금리는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 자 물가는 낮게는 1%대에서 3%를 넘지 않은 이 박스권을 2020년까지 유지를 했다면 기준금리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대략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자 2%대를 유지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에는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고 다시 같이 급등하고를 반복을 했다. 자 그래서 2016년 이후에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가더라. 자 그렇다면 자 한국의 기준금리까지는 알겠지만 저 금리랑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자 어떻게 요거를 알 수 있을까요? 자 바로 기준금리 곱하기 2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 2023년 1월 8일 기준으로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를 보자면 저점은 5.27, 고점은 8.25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금리는 3.25 곱하기 2 하면 자, 6.5 정도 되죠. 자, 요거와 요거의 평균은 대략적으로 6.76이고요. 금리 3.25에서 곱하기 2 해도 6.5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좀 더 MSG를 넣고 정말 단순하게 자 계산을 한다면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참조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건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
자,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져야 되고요. 자,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기 위해서는 자,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가 낮아져야 된다. 자, 미국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금리 하락기에는 저점을 많이 형성을 했다. 무슨 저점이요? 매매 가격 연 변동률에 있어서 자,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가 금리 하락기였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얼마나 비싼 걸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PIR이라고 하는데요. 자, 내가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그에 따른 주택 가격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5천인데 주택 가격은 5억이다. 자, 그러면 내가 자,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10년 동안 모아야지 이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 지수는 바로 10배, PIR 10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글로벌적인 그 지수를 한번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는 자, 주요 도시, 자, 서울이 바로 1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아시아권이 많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집값은 단순하게 PIR로만 따졌을 때 유럽의 주요 도시, 자, 그리고 북미 지역의 주요 도시보다 우리나라가 비싸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 16위, 자, 그 밑으로 순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337개의 도시 중에 자, 우리나라는 16위를 기록하더라.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PIR이 18까지 되더라. 자, 그래서 너무 높다. 어느 정도까지 10에서 12 정도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40% 정도는 자, 떨어져야지 안정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이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때 집을 사라. 아니면 그 전에 사라. 아니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사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이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타이밍을 알지 못합니다. 자, 전문가라도 타이밍을 맞추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경제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잘 해석하고 파악해서 자, 본인만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